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 조정 건수가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프랜차이즈 관련 문제가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데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조정 건수가 늘어났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용어부터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쟁 조정은 분쟁이 생겼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의뢰 위치인 가맹점이 본사가 갑질을 하니까 이를 처벌해달라 이렇게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공정위가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기 전에 이 사건을 조정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이제 나는 소송이나 어떤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분쟁을 해결해달라면서 조정원에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늘었다는 건 한마디로 의뢰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검찰에 미스터피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후에 보름 만에 결국 구속이 됐죠. 예. 공정거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검찰 등 주요 사정기관들까지 나서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갑질을 감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잠재돼 있었던 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도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사건은 1년 전보다 26% 증가했고요. 분쟁이 조정돼서 처리가 끝난 사건은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말 들어보시죠.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불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가맹거래 분야에서 분쟁 조정 건수가 늘었습니다. 네, 이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갑질 논란에서 벗어난 상생형 프랜차이즈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갑질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글쎄요. 요즘에 뭐 검찰 수사를 받는 내용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강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스터피자의 경우처럼 어떤 식재료를 비싼 값에 강매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팔리지 않는 물건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네. 팔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1+1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보도도 이제 종종 나오곤 했는데요. 이렇게 재료비를 비싸게 강매한다거나 또 이제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넘긴다거나 이런 갑질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는데 본사가 제품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제품을 평가하고 이거를 출시할지 말지 그런 여부를 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 예. 한 가구업체 품평 회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 본사의 상품 개발자들이 진땀을 빼면서 이 소파는 좋다, 이 침대는 좋다 이런 장점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150여 개 가맹점주들이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색상과 디자인, 품질 등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점주들의 80% 이상이 긍정평가를 내려야만 신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을이 갑을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가 하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다녀온 것은 빵집인데요. 이익 공유형 빵집으로 요즘 평가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처럼 본부가 갖는 수익금 일부를 가맹점과 나누는 형태입니다. 예. 운영 노하우나 레시피를 공유하긴 하지만 이제 가맹점이 수수료나 물품 구매비를 떠안는 그런 폐해가 없는 건데요. 이 빵집의 운영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 이익의 어떤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이익을 공유하지 진짜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의미를 살려서 함께 제품 개발도 하고 또 이익을 공유하면서 네, 빵집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엔 닭강정 프랜차이즈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한 닭강정 프랜차이즈는 매월 5개 가맹점의 본사 직원들을 파견합니다. 이제 업무를 돕고 개선할 점을 찾는 겁니다. 묵은 기름때를 제거하는 그런 대청소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리에서 시식 행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이제 가맹점을 돕기도 하면서 또 소비자의 목소리도 듣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요. 예. 가맹점주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본사에서 같이 나와서 애로사항을 듣고 고쳐주고 하다 보니 가맹점 운영하는 데 훨씬 수월하게 일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과연 고질적인 이 갑을 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느냐 네.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공정위가 굉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부 기업들도 노력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골마 터진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죠. 프랜차이즈 본사로 등록된 업체가 2년 사이에 23%가 급증했습니다. 4,0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 가운데 자본과 기술력, 상권 분석 등 충분한 기반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업체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고 제대로 된 창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예. 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본사 횡포도 큰 문제지만 영세의 프랜차이즈 난립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갑을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갑을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상생 구조로 네, 거듭나는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